은행에서 인턴을 시작한 첫날, 사무실에 첫 발을 들였을 때부터 나는 한눈에 시선을 빼앗겼다. 팀장님 때문이었다. 나보다 18살이 많았지만 나이가 무색할 만큼 세련되고 도시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었다. PB팀장 타이틀답게 고급스럽고 살짝 차가우면서도 도도한 그 이미지, 마치 드라마 속에서 재벌가 막내딸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품위 있고 유능한 느낌이랄까? 팀장님은 키가 168cm쯤 되고 마르지도 그렇다고 통통하지도 않은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그녀의 큰 골반 라인이었는데 원피스를 즐겨 입으셔서 그 실루엣이 더욱 돋보였다. 나는 어릴 때부터 미시 스타일을 좋아하던 미시충이었기에 팀장님을 보는 순간 바로 반해버리고 말았다. 다행히도 인턴 자리가 팀장님 바로 옆자리였고 자연스레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금세 친해졌다. 처음엔 그저 팀장님의 외모에 홀렸던 내 마음은 그녀의 성격을 알게 되면서 깊어졌다. 아침 8시 50분쯤이면 팀장님은 늘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정한 목소리로 아들, 일어나야지 라고 말하며 아들을 깨우는 모습이 얼마나 자상하고 따뜻한지. 당시 아들이 막 수능을 마친 상태라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팀장님은 집에 해둔 음식도 챙겨 먹으라고 꼭 챙겨주셨다. 그러고는 시댁에 전화해 시부모님께 아침 인사도 드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매일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겉보기와 달리 얼마나 가정적이고 다정한 분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 다정함이 일할 때는 완전히 달라졌다. 팀장님은 업무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똑 부러졌다. 맡은 일은 기한에 맞춰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했다. 팀 내 모든 직원들이 실수를 해도 크게 나무라지 않고 감싸주며 어떻게든 팀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셨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그분을 좋아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나는 그녀의 자상함과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매료되었고 그 시간이 은행 인턴 생활 중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이 되어버렸다. 인턴 시절 한 번은 우리 지점의 대리님이 업무를 실수해서 다른 지점 과장한테 혼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듣자마자 우리 팀장님이 바로 그 과장에게 전화해선 아주 단호하게 따지셨죠. 아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입니까? 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한마디에 과장은 결국 사과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와, 저런 여자가 내 아내면 어떤 기분일까? 같은 상상도 매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인턴 기간 동안 혼자 속으로만 팀장님을 흠모하며 지냈죠. 인턴이 끝날 때쯤 팀장님은 제게 작은 향수를 선물해 주셨어요. 꼭 은행에 들어와야 해요. 라는 덕담도 함께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 후 은행에 정식으로 입사하게 되면서 지점을 배정받았는데 거기에 팀장님이 계셨던 겁니다. 평소 신입 발령은 인사 시즌에 맞춰 나는데 팀장님도 그때 딱 발령받은 지점으로 옮기셨던 거예요. 이건 운명이라고밖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죠. 그래도 티 안 내고 반갑게 인사만 나눴어요. 은행은 점심을 3타임으로 나눠서 먹는데 저는 팀장님이 어떤 타임에 가시는지 미리 알아놓고 제 차례가 올 때마다 팀장님 타임에 맞췄어요. 덕분에 팀장님과 저는 거의 매일 같이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보통은 지점 근처에서 먹었지만 가끔씩은 좀 멀리까지 차 타고 나가서 점심을 먹기도 했죠. 그렇게 두 사람만의 드라이브 식사를 할 때면 팀장님과 연애라도 하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었죠. 지점 회식 자리에서 팀장님께서 술을 조금 드셨는데 평소 술을 거의 안 드시는 팀장님이 무슨 일인지 꽤 취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랑과 다툼이 있었던 날이더라고요. 팀장님 집과 제 집이 엄밀히 말하면 같은 방향은 아니었는데 저는 같은 방향 맞아요 하고 빡빡 우기며 팀장님을 발에다 드리겠다고 했죠. 대리 불러서 함께 타고 가면서 살짝 손이라도 잡아볼까 싶었지만 팀장님은 취하셔도 절대 방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시더군요. 그러니 더더욱 매력적이었죠. 그렇게 은행에서 근무하던 나는 적성에 맞지 않음을 느껴 결국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정을 내리고 나니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팀장님이었죠. 이직을 말씀드렸을 때 팀장님은 처음엔 놀라며 아직 좀 더 생각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지만
내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담담하게 내 앞날을 응원해 주셨어요. 덕분에 그때까지 속으로만 감춰왔던 마음이 왠지 모르게 용기로 바뀌어가는 기분이었죠. 다른 직장을 다니게 되니 팀장님을 대하는 내 태도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이제는 한 회사 소속도 아닌데다 단지 그분과 저녁을 함께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팀장님께 종종 연락을 드리며 안부를 물었고, 종종 저녁도 함께 먹고, 카페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팀장님이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성격인데다 끝내 바람까지 피워버린 상황에서 팀장님은 미련 없이 정리를 결심하셨다고 했죠. 이미 아들은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 있었고 팀장님은 혼자 집을 지키며 홀로 생활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이제서야 왜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는지 깨달았죠. 그런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팀장님 곁에서 그녀를 더 잘 지켜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팀장님께 내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고백이라기보다는 그저 내가 팀장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감정인지 솔직하게 말한 거였죠. 팀장님은 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너도 참 왜 이러니 하시더니 필사적으로 반대하셨어요. 내가 널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내가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내가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어. 팀장님은 차분하게 나를 설득하려 하셨지만 그럴수록 나는 팀장님을 향한 진심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몇 번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며 팀장님께 다가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가끔은 팀장님을 웃게 하려고 장난을 쳐보기도 했고 그분이 무거운 하루를 보냈을 땐 조용히 곁에 있어주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조금씩 팀장님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던 팀장님이 어느 날 미소를 띠며 왜 이렇게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모르겠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제야 우리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28살, 팀장님은 40살이었어요. 팀장님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오랜만에 가슴 뛰는 설렘을 느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첫사랑과 6년 넘게 연애한 이후 팀장님은 내 인생 두 번째 연인이었죠. 감정이야 익숙했지만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이 떨림이 묘하면서도 새롭게 다가왔어요. 팀장님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팀장님은 연하 남자와의 연애를 여전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처음엔 속도를 맞춰보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감정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 마침내 우리 둘만의 강릉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밤이 되고 숙소로 들어왔는데 설레고 긴장돼서 속으로만 아 진정하자 외치고 있었어요. 팀장님께 먼저 씻으라고 하고 밖에서 기다리는데 정말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팀장님이 샤워 후 가운을 입고 나왔을 때 감추지 못한 그 곡선에 나는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순간적으로 풀릴 뻔했죠. 침착해, 침착해. 되뇌며 와인 두 잔을 따서 나란히 앉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해 와인잔을 기울였고 시간이 갈수록 팀장님은 한 잔에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나도 몇 잔 더 마시면서 점점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밤새 웃고 떠들다 새벽 4시까지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결국 지쳐서 옆에 나란히 누워 잠들었죠. 그 이후로 우리는 주로 팀장님 집에서 데이트를 즐겼고 자연스레 팀장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나중에는 자고 가는 일이 빈번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거가 된 거죠. 팀장님은 처음엔 무슨 동거야? 나이도 어린 내가 이렇게 집에 붙어 있으면 안 돼 하셨지만 결국 살림을 살게 되었지요. 그러다 지방 출장으로 팀장님과 보름 정도 떨어져 지내게 됐어요. 시간이 좀 지나 은행 지점 동료들이 팀장님께 요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시냐고 물어봤다더군요. 나랑 같이 살 때는 항상 밝았는데 혼자 있으니 팀장님 본인도 모르게 무뚝뚝해지셨던 거죠. 그 얘기를 들은 팀장님은 처음으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내 마음을 표현해 보기로 했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뭉클한 감정이 북받쳐서 그대로 팀장님 집으로 달려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여는 팀장님을 보는 순간 울컥해서 다짜고짜 외쳤죠. 팀장님이 너무 좋아요. 팀장님은 순간 당황하신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나도 너무 좋아. 팀장님과의 연애는 내게 특별하고도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18살 연상이다 보니 연륜에서 나오는 여유와 든든함이 있었고 그 덕에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무한히 기댈 수 있는 편안함을 느꼈죠. 전 여친과의 길고 지친 연애로 겹겹이 쌓인 피로감을 팀장님은 자연스럽게 치유해줬거든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팀장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고 신기하게도 그 말씀대로 하면 다 잘 풀렸어요. 결국 내 고집은 사라지고 팀장님 말이 답이구나 하면서 자주 의지하게 됐죠. 게다가 팀장님은 연락에 집착하지 않으셔서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전 여친과는 집착과 다툼으로 힘들었는데 팀장님은 오히려 담담해서 내가 더 자주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팀장님은 2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해오시며 경제적으로도 단단히 자리 잡으셨어요. 부동산 투자며 지분 투자까지 해두셔서 그만큼 수익도 안정적이셨고요. 물론 나도 또래에 비해 잘 버는 편이었고 남자로서 가오가 있으니 팀장님 앞에서 내가 더 많이 내려고 했어요. 팀장님도 내 자존심을 배려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셨고 덕분에 늘 자존감도 높아졌죠. 팀장님은 가끔 내 생일에 고가의 선물을 주기도 하셨는데 처음에는 내가 뭔가 의지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몇 번 거절했어요. 그러자 팀장님이 내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 선물은 그에 대한 내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에 마음이 편해져서 선물을 자연스럽게 받게 됐고 팀장님도 내가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한 걸로 배려하며 챙겨주셨어요. 차를 선물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너무 부담돼서 완강히 거절하기도 했고요. 주말이면 둘 다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해서 주로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4년을 함께 했는데 팀장님 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자연스레 서로의 삶이 멀어져 갔고 결국엔 헤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 전에 팀장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요. 나도 사실 보고 싶긴 해요. 오랜 시간을 함께 한 사람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묻고 나도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주고 싶죠. 하지만 지금은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도 있고 만남이 혹시나 문제를 만들까 걱정도 돼요. 팀장님과의 만남이 남긴 여운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망설여져요. 팀장님의 얼굴을 보러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미 지나간 시간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는 게 맞을까? 계속해서 고민이 깊어지네요. 팀장님과의 관계는 나에게 그 어느 관계보다도 중요한 시간이었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내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그 사람에게는 내 모든 마음과 신뢰를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의 감정이 다시 깨어날까봐 두려운 부분도 있어요. 만약 팀장님을 다시 만나면 그동안의 감정이 다시 불붙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죠. 그 감정이 남아있다면 이건 정말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시간을 줬던 그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며 그때 내가 잘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도 있어요. 팀장님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 시간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니까요. 그런데 그 감정을 다시 되살려서 혼자서라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결국 지금의 내 인생을 어지럽히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죠. 팀장님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도 내가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연락이 나에게 와도 그 마음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은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만약 만난다면 이 감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만나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그만큼 지금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감정의 선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결국 이 만남을 선택하게 되면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을 내가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고민이에요. 팀장님과의 과거가 너무나 특별하고 그때 나를 완전히 편안하게 만들어준 사람이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긴 했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감정을 애써 억제하고 지금 내 인생을 함께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일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네요. 팀장님과의 만남을 이어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클수록 결국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